오늘 라이프 인 넘버스의 게스트는요. 푸드 다큐멘터리라는 영역을 우리나라에서 개척하신 분입니다. 크리에이터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주식회사 마인드 앳 플레이의 대표이시기도 한 이욱정 PD님을 소개합니다. PD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푸드 다큐멘터리라는 영역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개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 왜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그때 유일한 어떻게 보면 음식이라고 요리가 나오는 프로그램은 정말 6시 내고요. 거기서 그 어떤 향토 요리를 소개하는 시골 장터 가서 먹는 또는 뭐 정말 그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있었죠. 근데 그 이유는 그때만 해도 90년대 말 실은 2000년대 들어서만 해도 우리한테 음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화적 코드가 아니었어요. 잔칫날 생일날이나 잘 먹고 그냥 평소에는 새끼 떼워서 넘기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니드가 없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던 거고. 근데 저는 인간을 들여다보는 또는 우리가 돌아가는 이 우리 세상을 들여다보는 뭐 여러 가지 그 윈도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텔레비전적인 것이 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어떤 매체도 음식이나 요리의 세계를 텔레비전만큼 잘 보여줄 수 없겠다. 라디오나 책은 어렵죠. 어렵네요. 네. 네. 그리고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현상 또는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것들이 탄생하기도 하고 또는 소멸하기도 하고 번성하기도 하고. 예를 그건 하나만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설탕 같은 것도 뭐 향신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그 음식에 대한 인간의 탐닉이 글로벌 시스템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제국주의의 어떤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꿔버리고 어떻게 보면 푸드멘터리라고 하는 게 단순히 맛있는 음식, 어떤 미식, 뭐 미슐랭 레스토랑을 소개하는 이런 다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하셨던 작품들이 어떤 게 있죠? 제일 어떻게 전환점이 됐던 거는 이제 누들로드 음식 중에서도 저는 국수라고 하는 음식이 굉장히 창의적이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국수가 왜 창의적이에요? 보시기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빵의 탄생은 거의 뭐 1만 년 전까지 네. 거슬러 올라가는데 재미난 거는 그렇게 일찍이 밀이라고 하는 음식이 주식이었던 왜 서반구에서 국수를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태리 스파게티도 그리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까? 길지 않죠. 이슬람이 시칠리아를 지배할 때 그때 이제 파스타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게 역시 동양에서 유래됐을 가능성이 그럴 높네요. 가능성이 높죠. 네. 네. 저는 어떤 그 좋은 기획은 결국은 작은 거에서 큰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반대로 큰 거에서 작은 이야기를 끄집어냈을 때 그 기획이 저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국수는 엄청 소박한 음식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의외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매일 작용된다 내가 말씀이군요. 먹는 라면, 뭐 소면, 짜장면. 근데 이 국수 안에 실은 엄청난 문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한다. 예, 그걸 보여주고 싶었죠. 사람들은 왜 그런 걸 좋아할까요? 결국은 그게 이제 책 읽어도 나오는 거고 예전에는 공부해야 되는 건데 그 지겹게 해서 이제 안 하고 싶잖아요. 어른 돼서 좋은 게 그거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정말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알고 싶은 욕구는 있다. 무언가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싶은 욕구는 있다. 예를 들면 저는 그 생각도 해봐요. 고속도로 우리 가다가 반대편 차선에 사고 나죠. 그럼 이쪽 차선이 느려져요. 네. 사람들이 궁금한 거야. 저 보고 안 사고가 가니까. 왜 났을까?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어차피 상관도 없는데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초보적인 차원의 지적 호기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꼭 우리가 어떤 굉장히 인문학적인 어떤 과학이라든지 어떤 지식의 체계를 공부하고 싶은 것도 지적 호기심이지만 건너서 막 예를 들면 불이 막 하면 불이 났어. 그러면 네. 저게 왜 났을까? 야, 누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본능이구나.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뉴스를 봐요? 뉴스라고 하는 거를 물론 나한테 직접적인 어떤 도움이 되겠죠. 뭐 투자 정보라든지 하지만 내 사용방에는 전혀 쓸데없는 건데 그걸 열심히 보거든요. 매일. 근데 그 이유는 뭘까? 알고 싶은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다큐멘터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은 궁금한 걸 알려주는.
기억에 남고 인상적인 그런 인물은 없었습니까? 다큐멘터리 만드시면서 출연했던 분들 중에 있을 것 같긴 해서. 제가 이제 작년에 했던 게 이제 푸드 크로니컬이라는 다큐였는데 이제 그 다큐는 조금 관점이 좀 달랐어요. 뭐냐면은 세상을 움직이는 음식들이 있다. 그 음식을 형태를 가지고 분류해 보자. 그래서 납작한 음식, 랩, 싸는 음식, 그 다음에 레이어의 음식. 그 세 가지로 분류를 했고, 예를 들면 레이어 안에 들었던 음식 중에 스시가 있었어요. 한 편이 스시에 대한 거예요. 네네. 그거는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스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보세요. 근데 이 스시계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일본의 요리 그 장인들의 세계가 그렇지만 굉장히 보수적이어가지고 촬영 자체를 잘 허용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도라 그래요. 도를 자른다 그래요. 스시 도라고 하는. 근데 그 장인을 어렵게 섭외했어. 그러니까 이런 방송에 나가고 다큐멘터리 나가는 것 자체를 그쪽에서는 사실상 금기시하는 분위기라는 겁니까? 어느 급 이상은 그렇게 돼요. 물론 이제 막 언론에 노출되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느 급 이상이 되면 방송 나가서 막 이러는 것 자체가 되게 그렇게 품격 있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이런 정도의 딱 그게 있죠. 자기 자부심. 네. 그분 어렵게 섭외했어. 네, 그분이 처음에 오라는 데가 어디냐면 자기가 감독으로 있는 청소년 야구단의 구장으로 오라고. 그래서 스시 장인이 실은 야구단, 청소년 야구장의 구단주예요. 구단주였어요? 자기 돈 벌어가지고 그 청소년 야구단을 하더라고. 일본은 그런 아마추어가들이 활성화됐으니까. 근데 거기서 그 주방에서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거기서 만나서 이제 보는데. 야구장에서 무슨 스시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이 사람 안에는 결국은 야구라고 하는 것과 스시라고 하는 것이 통한다는 그 철학이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찰나의 미학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나요. 야구와 스시가? 네, 찰나의 미학.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스시라고 하는 음식 보면 엄청 단순해 보여요. 초밥에다가 생선을 얹었어. 네. 엄청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레이어가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눈앞에서 착착 탁해서 쫙 내는. 그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생선 중에 유독 그 생선이 이 요리사의 손에 와서 그리고 그 손님을 만나는 그거는 엄청난 그 어떤 인연의 그렇죠. 끈이고 그리고 그 순간 딱 해서 딱 내놓는 그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그 찰나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 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찰나에 그거를 우리는 흘려보내 버리죠. 그 찰나들을. 결국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실은 그 찰나의 가치를 아는 데서 뭔가 시작되는구나. 저는 그래서 그 셰프님 뭐 이름은 지금 밝히기 그런데 그 셰프님이 굉장히 요즘 취재하는 사람 중에서는 좀 기억에 남아요. 그냥 생각나는 내 인생에서 이 숫자와는 좀 인연이 있어 하는 숫자가 하나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소개를 해주시죠. 처음에 제가 그 PD님이 그 넘버를 뭔가 생각해냈는데 갑자기 내 수치가 되게 약한데 막 기억나는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는 제 은행 비밀번호랑 관련이 있어도 그거는 내가 말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에 어떤 숫자들이 있었을까? 근데 저는 8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8? 제가 태어난 곳이 서대문구거든요. 뭐 서대문구 안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고 그랬다가 중학교 때는 저기 종로구로 어떻게 뺑뺑이가 그쪽으로 갔어요. 멀리 떨어진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때 내가 서대문구를 처음 벗어났을 때 탔던 버스가 8번 버스였어요. 근데 내가 검색해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처음 타본 버스군요. 내 스스로 그렇죠. 혼자. 멀리 가는. 그래서 그 8번 버스는 이후에도 지나가면 괜히 반갑고. 어릴 때 탔던 매일 타고 다녔겠군요. 그렇죠. 매일 타고 다니고 굉장히 멀리 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그러면서도 스스로 대견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혼자. 멀리 간다. 그렇죠. 제가 이제 중앙중학교를 다녔는데 사는 거는 이제 신촌 연희동 이쪽에 살았고. 꽤 멀었겠군요.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8번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세상 밖으로 나를 아, 뭔가 가져다준 나의 공간의 차원을 영역을 넓혀준 넓혀준 그 사건의 주인공의 숫자구나. 주인공이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물론 그것이 어느 순간 사라질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막 살아 움직이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잘 그 불씨를 키워보면 어떨까. 물론 제일 좋은 건 그걸 나의 일, 돈벌이, 나의 생존과 결부시킬 수 있다면 제일 좋고 거창하게 그렇게 처음에 시작이 아니더라도 그거를 잘 키우는 사람의 삶은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는 삶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이것저것 막 하고 내 호기심을 쫓아가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관심을 받는 것 자체가 저는 관종이란 말이 진짜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관종이에요. 관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는 위선적이라고 생각이 잠시 쉬고 있을 뿐이죠. 잠시 쉬고 아니면 다른 식으로 관심을 갖고 싶어하죠. 네. 네. 모든 사람은 왜냐 생명의 본질은 사랑을 받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의 내가 삶이 뭘까? 나의 관심을 찾아가고 살아있는 거 뭘까? 이것들을 찾아가는 게 실은 내 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